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시간이죠.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대선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네. 언론이나 그 포털 등을 보니까요, 계속 쏟아지던데. 그래서 오늘은 두 분과 대선과 대선 주자 등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가장 중요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대선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뭘 선택하실지, 능력이라는 분은 1번, 도덕성은 2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번으로 해서 그게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휴대폰으로 샵 8001번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고 미니는 공짜입니다. 네, 코너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대선 레이스 본격적 시작된 거죠? 시작됐죠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예비 경선이 진행 중인데 네. 네 번의 토론과 두 번의 이제 국민 면접이 있죠. 네. 그래서 11일이면 오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8명의 후보, 이제 8명이죠. 8명의 후보에서 이제 6명 본선 경선에 진출하는 후보가 가려지고요. 그래서 9월 초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아하. 또 대선에서 맞붙을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일로부터 120일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는 이제 9월부터는 이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11월 초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결정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전민기 팀장님, 대선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한 네. 결과 좀 알려주시죠. 그 2021년 올해 언급량이 157만 건 정도인데요. 아직 저는 불은 붙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장마라든지 여름 휴가에 비해서 언급량이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불은 지피고 있는데 여야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붙어야 좀 더 언급량이 많을 것 같아요. 5월까지는 평균 한 10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 한 달에 언급이 되다가 6월에 40만 건, 7월 들어서도 지금 한 12만 1천 건 언급되면서 서서히 국민들의 관심 안으로는 들어오고 있는데 불은 아직 안 붙었지만 온 국민이 이거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 메가 이슈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선 바로 앞두고는 뭐 한 달에 100만 건, 200만 건 기록할 정도로 뭐 언급량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연관어도 뭐 다른 거는 이제 쭉 그렇게 의미 있는 키워드는 많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나 생각, 정책 이런 키워드들, 비판.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을 그 리스크들을 어떻게 이제 쳐 나가면서 가는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두 가지로 좀 많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그러한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데이터 중에서 이 감성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긍부정 비율이 한 46.8대 51.9니까요. 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후보들이 뭐 일단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당내 경선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본인들이 응원하시는 그런 감성어들, 뭐 최고다, 승리해야 한다, 기대한다, 중요하다, 뭐 공정하다, 좋아한다 이런 키워드들로 지금 발현되고 있고요. 예. 지금 부정 감성어는 못한다, 싸우다, 어렵다, 의혹, 뭐 우려하다 이런 키워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못한다라는 건 이제 최근에 그 토론회라든지 아하. 말 잘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예, 토론회를 예. 통해서 호감도라든지 언급량이 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런 여러 경험들을 사람들이 이제 쌓아가면서 예. 마음속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불이 지펴진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8월, 9월로 넘어가게 되면 9월 달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본선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리고
9월 이후 두 달만 있으면 11월에는 또 국민의힘 후보 결정되고 재미있는 또 관심을 모으는 이슈들은 많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또 본 경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인 거죠. 빅데이터를 네. 보더라도. 그리고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후보들 개인과 관련된 신상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좋으냐 나쁘냐 이런 감성 분석이 또 가능할 수가 있는 거. 네. 대표적으로 또 지금 나오는 내용들 바지도 그렇고 아하. 또는 뭐 후보의 한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또 예명도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네거티브한 것이거든요. 음. 아무래도 또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은 대체로 우리가 감성 분석을 보면 네. 긍정적인 내용은 잘 없습니다. 아하. 부정적인 것이 더 화제가 되고 더 관심을 모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정책까지는 깊숙이 가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게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신상을 많이 보면 예. 후보자의 개인 신상을 많이 보면 도덕성이 비중이 커지는 것이고 음흠. 개인 또 후보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또는 중요 정책들을 보면은 이 후보자의 능력 쪽에 네.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향이 될 걸로 봅니다. 그 지난 총선이나 제가 몇몇 선거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제 좀 바뀌는 경향이 뭐냐면 상대를 공격하면은 네. 그 공격한 사람의 부정 비율도 같이 올라가죠. 아, 음. 그렇습니까? 그 최근에는 그래서 막말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그 공격으로 사용할 때 예. 사실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의 호감도도 좀 떨어지는 네. 저는 그런 감성을 최근에 많이 봤거든요.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전민기 팀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예. 그래서 보면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꼭 막말은 아니더라도 음흠. 마타도가 아니더라도 후보자와 관련해서 좀 강하게 격하게 이제 공격하는 경우에 물론 이제 그 공격을 받는 후보자는 또 잘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공격을 했던 후보 음. 그러니까 1위 후보를 주로 공격하는 후보들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꼭 토론에서 예. 상대방 또 우세에 있는 또 음. 우위에 있는 또 잘 나가고 있는 후보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게 또 내 지지율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마구 상대방을 물어뜯고 공격한다고 해서 점수 안 준다.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이미 내가 지지할 만한 후보들은 또 이미 지지를 또 하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하. 좀 더 파격적이고 네. 그래도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고 음.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미처 몰랐는데 마음을 좀 바꿔볼까 이 정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아, 예. 전 팀장님 대선 주자를 키워드로 한 분석도 하셨죠? 네, 이게 쭉 보니까요. 이제 여기 이제 이름이 몇 번째 올라오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네. 이제 지난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쭉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어쨌든 지금 대선 주자 연관어 1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하.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2021년 올해 1월부터인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순위에서 좀 언급량이 많아지고 있는 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거든요. 네. 뭐 이외에 이제 이광재, 박용진, 최재형 이런 순으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뭐 감성어도 보면은 대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한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감성어는 많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전 팀장님이 대권 주자 관련해서 네.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분들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배종찬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건 당연히 유리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예. 표창원 의원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인은 자기 부고 외에는 네. 다 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도로 네. 이게 미디어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것은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마치 연예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빅데이터로 분석도 하겠지만 대선 결과는 구글 트렌드에 물어봐라. 아하. 그 정도로 이제 언급량이 많은 것이 유리한데 네. 그래서 미국 대선의 경우에도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지만 2016년에 정작 당선자는 트럼프였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거론이 많이 되고 언급이 많이 되는 건 중요한데 이제 또 하나 추가됩니다. 호감도. 네. 얼마만큼이나 언급이 많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예. 그 언급량 중에서도 감성 분석으로 긍정 감성 음흠. 또 긍정적으로 연관되는 효과를 많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건데 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표창원 진행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갑자기. 제가 근데 네. 면밀히 좀 살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최근에 한 3-4번의 선거에서 언급량 1위가 당선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위라는 거는 또 여러 논란이라든지 검증 차원에서 또 이름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나 3위 안에는 들어야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언급량이신 분들은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예. 1, 2, 3위 안에서는 사실은 뭐 누가 돼도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까지는 뭐 물론 예외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언급량 1위 했던 분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 한쪽으로는 인지도, 다른 쪽으로는 선호도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인지도는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인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호도가 반드시 받침이 되면서 그럼요.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 중요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전민기 팀장님, 네. 점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돼서 보자면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검증이 지속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능력. 네. 정책이 뭐야, 공약이 뭔가, 네. 얼마나 잘 그 사회 정책을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계속 가열되고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연관어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후보 논란 관련 연관어는 최근에는 진짜 가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족. 연관어 1위가 이제 아하.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사실 본인들보다도 이 가족에 대한 검증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또 가족들의 어떤 문제가 이 후보의 또 최대 약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연관어 2위가 보시면 대응이거든요. 대응. 이것도 또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사실은 지지를 해주기도 하고 또 등을 돌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네. 문제가 터졌을 때 글쎄요 뭐 대응법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8이니까 사실은 이런 논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이나 능력을 좀 보시는 것 같아서 아하.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능력보다는 빅데이터 상에서는 네, 예. 도덕성. 네, 도덕성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그게 답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예. 무척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10위가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대선이라는 게 되려면 그 사실은 분위기를 확 또 타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바라다 이 키워드를 제가 분석을 했더니 네. 뭐 이거는 다 예상하시겠지만 1위는 경제, 2위 코로나, 3위가 주택, 4위가 청년, 5위가 공정 이런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키워드들 소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참 중요한데 그런데 정책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선관위 유권자인데 잘 없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정당 또 네. 이념적으로 나와 잘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 국정 수행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경북공입니다. 경제, 네. 대한민국도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북한 그렇죠. 북한. 그리고 이 개혁, 현 현 정부에서는 뭐 검찰 개혁.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개혁 과제. 이 대통령이 얼마만큼 될 경우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잘 그렇게 판단을 못하고 감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근데 빅데이- 그게요. 네. 그 유권자들이 못 하신다기보다도 음. 아니 후보 때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다 내놓잖아요. 이 후보 저 후보 뭐 경제 살리겠다, 부동산 공급하겠다 똑같은 네. 정책들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래서 문제도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좀 예. 전문가 그룹이 역할을 해야 돼요. 아하. 중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도덕성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뭐 논란 시비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 사람이 과연 저 도덕성이 국정 수행까지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경우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좀 중립적인 전문가 그리고 아하. 저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네. 기본소득이든지 또는 아니면 각종 신복지 정책이든 네. 그런 것을 좀 선별해낼 수 있는 아하.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전문가들과 언론이 좀 솔직하게 그렇죠? 그럼요. 국민들께 좀 잘 분석해서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하이킥 청취자 여론조사 오늘의 주제는 능력과 도덕성 중에서 대선 후보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였는데요. 전민기 팀장님 네,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결과는요 약 60%가 도덕성이 우선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30%가 능력 그리고 10% 정도가 기타 의견 보내주셨는데 기타로는 이제 공감을 꼽은 분들이 많으셨네요. 네. 배종찬 소장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화면이 제가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예,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주신 분들 문자 중에서요. 6503님께서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많이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1161님은요. 부도덕한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을 망치지만 무능한 대통령은 나라를 망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더 우선이에요. 반면에 도덕성이 중요하다라고 주신 분들의 문자는요. 민희로 현창섭님께서요. 당근 도덕성이죠. 능력이 부족하면 참모를 잘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도덕성이 부족하면 보충할 마땅한 방법이 없네요. 5760님은요. 도덕성이 결여된 능력은 오히려 독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의견 중에는 5676님께서 3번 공감 능력 그래야 국민들과 소통하고 내로남불도 없겠죠. 7856님은요. 국민을 둘로 나누지 않는 통합력 중요하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